안녕하세요. 2022년 인천광역시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하게 된 입니다. 우선 저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재수로 합격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4학년 때 초수 시험을 치르고 또 노량진에서 1년을 더 공부하면서 재수로 합격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우선 4학년 때 학교 공부와 병행하면서 영어학과 영어 교육론 강의만 들었습니다. 일반 영어랑 영문학 강의는 듣지 않았고 사실 초수에 합격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아서 일단 개념만 잘 잡자라는 생각으로 영어학과 영어 교육론 강의만 들었습니다. 대학교 때 영어 교육론 강의는 교수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박현수 교수님하고 송은우 교수님이 진행하시는 영어 교육론 강의에 대해서는 복습하는 차원에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많은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또 뒤에 가서 뭐 라이팅이나 리딩 그 부분에서는 그때는 아직 미흡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더 공부하는 방향으로 강의를 수강했었습니다. 따라서 그 다음에 재수할 때 영어 교육론 강의를 다시 이제 풀커리를 타면서 개념에 대한 복습을 좀 더 철저하게 하였고 5, 6월 때 있었던 문제은행 그리고 9, 10, 11월에 있었던 모의고사 반에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개념을 다시 복습하고 틀렸던 문제에 대해서는 개념을 다시 공부를 하고 문제를 바로 잡는 방향으로 영어 교육론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박현수 교수님이 강조해 주시는 KWL 차트는 잘 활용만 하신다면 정말 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KWL 차트를 처음에는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은 도움이 전혀 되지 않고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열심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계속 꾸준히 KWL 차트를 잘 활용해 주신다면은 제가 배웠던 거를 다시 쓰고 손으로 써보면서 제가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직접 손으로 써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교육론은 그렇게 공부를 하였고 이제 영어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학은 4학년 때 이제 처음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처음 듣고 학교 때도 통사로는 강의가 개설되지 않아서 의문론에 대해서만 조금 알고 있었던 터라 의문론은 그래도 이거 내가 아는 거다 이러면서 들었는데 통사론을 수강할 때는 이게 뭐지? 이러면서 들었던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를 풀면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는 이 개념을 도입해서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점점 익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념에 그렇게 완전히 잡히진 않았어요, 영어학은. 근데 이제 재수 때 다시 1월부터 개념 강의를 처음부터 들으면서 이게 이거였구나 약간 이해가 되는 게 있었어요. 계속 공부를 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 개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계속 그 부분만 잡고 늘어지지 말고 그러면은 그게 더 도움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계속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냥 계속 차근차근 영어 공부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앤드류 교수님이 항상 외우라는 거는 외우시면 정말 좋아요. 그리고 강의하시다 보면은 저희가 답안을 어떻게 쓸지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러면서 이 문장은 외워라. 그리고 교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조그만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사실 저희가 이동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동하면서 봐라. 해서 저도 이렇게 조그만한 거를 만들었거든요. 저는 AP도 따로 만들고 그 멘토 영어학 교재도 따로 만들고 TG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TG는 이렇게 만들어서 교수님이 밑줄 쳐라 하는 거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정리를 했고요. 다음에 교수님이 이 문장은 외워라. 그러면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외웠습니다. 이게 꽤 도움이 돼요. 정리할 때는 조금 귀찮긴 한데 대신에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이것도 꾸준히 강의 다 끝나고 하셔야지 몰아서 하시려면은 사실 도움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정리 노트 만드시면서 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 풀 때도 일단 문제를 풀고 또 해설을 듣고 또 내가 이거 개념은 내가 확실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은 그때 개념 강의 들었던 그 부분을 다시 책을 읽으면서 복습을 하면서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반 영어 단어 먼저 얘기를 드릴 건데 그 일반 영어는 그 유희태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지문에 있는 모든 단어는 다 알 수가 없다. 근데 사실 하나라도 더 알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단어 외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 하나를 모르는 거랑 아는 거랑 차이가 꽤 크더라고요. 문장 해석하는데. 그래서 단어를 하나라도 더 알자라는 생각으로 단어는 한 책으로 계속 돌렸어요. 한 달씩. 저는 그 대학교 동기랑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외웠고요. 단어는 정말 강제성이 부여돼야지만 외우더라고요. 혼자서는 잘 안 외우게 되는? 그래서 단어 스터디는 많이 여기저기 카페에서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단어 스터디를 통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어도 외울 때 강색도 같이 발음하시면서 하시면 영어학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나는 이 단어 이렇게 발음했는데 교수님 강의를 듣다 보면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네? 라는 그런 단어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발음을 많이 해보면서 입에 붙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는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 또 일반 영어는 저는 4학년 때 안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4학년 때는 그 문제 그 모의고사 반은 들었었는데 모의고사 반에 일반 영어 그 빈칸 문제는 꽤 잘 맞춰가지고 일반 영어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했는데 이제 서술형에서 와르르 무너지고 썸머리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예 그 틀을 몰라가지고 그냥 썸머리 하면 되나? 그리고 제 마음대로 썸머리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개념 강의를 들어보니까 제가 하는 방식이 이제 완전히 다 틀려버린. 그래서 이제 2S2R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점점 틀이 잡히기 시작했고 유희태 교수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그 패턴 찾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패턴 찾으면은 그 글의 흐름도 보여서 이제 거의 중간까지만 읽어도 뒷부분에 무슨 얘기를 할지가 파악이 되고 연습이 많이 된다면은 그리고 썸머리도 패턴을 찾아놓으면은 썸머리도 그 답안 쓰는 그 틀이 있기 때문에 틀이 정해지다 보니까 패턴만 알면 틀을 아니까 바로 이렇게 그래서 썸머리 문제 풀 때는 정말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썸머리 문제 지문도 어려운 지문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그랬고 또 교수님 알려주시는 그 뭐 동그라미 치는 거 키보드 동그라미 치고 뭐 세모하고 네모하고 이런 거를 좀 많이 연습했거든요. 그래서 연습하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손에 익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수업 전에 연필로 제가 이렇게 하고 이제 수업을 듣고 펜으로 필기를 하고 제가 이렇게 연결한 연필줄이랑 교수님이 말해서 연결한 제 필기가 일치하는지를 조금 확인했어요. 이게 만약에 일치한다. 그럼 약간 뿌듯함. 그런 것 때문에 일반 영어는 조금 나름대로 재미있게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일반 영어는 문제가 또 많아가지고 연습하기에도 좋고 그리고 교수님이 주시는 문제 썸머리는
실제 시험 난이도보다는 더 높기 때문에 더 어려운 문제를 연습을 해서 좋았어요. 저도 이제 어려운 문제를 연습을 해야 실제 시험 때 어렵게 나와도 쉽게 느껴진다. 이런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려운 문제 들어도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실제 시험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았고 그냥 한번 해보자라는 식으로 하고 틀리면은 다음에 잘해보자 이런 식으로 일반 영어는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많은 수강생들이 고민인 영문학도 저도 좀 많이 어려워하는 편이었어요. 소설이나 드라마가 나오면은 일단 그 흐름이 있으니까 그거는 잘 파악해서 빈칸이나 아니면은 미닝이나 이런 거를 잘 쓸 수 있는데 이제 시가 나오면은 저도 이제 좀 많이 무너지는 그거를 했습니다. 내가 뭐 메타포리라는 개념을 알아도 만약에 시에 나오면은 이게 어디에 비유되고 있는 거지? 이거를 왜 이렇게 썼을까? 거기까지 이해하는 단계는 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시는 어차피 다 어려워하니까 사실 시 문제 나와도 제가 어렵다고 느끼면은 이거 어차피 다른 사람들 다 어려워하겠지? 해서 제일 마지막에 풀었던 것 같아요. 일단 시험 풀 때도 제일 처음에 한 번 읽어요. 한 번 읽고 마지막에 와서 풀어야지 하면서 다른 문제 풀 때도 시는 계속 생각하면서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는 어차피 제가 틀려도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리니까 맞추면은 너무 좋은데 틀려도 그렇게 낙담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공부는 열심히 했어요. 문학 공부는. 특히 시 교수님이 번역해 주시는 거. 저는 그 교수님이 시는 미리 안 읽어도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교수님 강의를 먼저 듣고 제가 필기는 다른 책에다 해놔가지고 복습할 때는 아예 빈 그 필기가 안 된 시를 보면서 제가 한번 이게 어디에 비유되고 있지? 이거는 왜 이렇게 나왔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 제가 필기된 책을 보면서 교수님 그때 이렇게 설명을 하셨지? 이러면서 이해도를 이렇게 점점 쌓아 나갔지만 그래도 완벽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괜찮다. 어차피 다 어려워하는 거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총 2년을 공부를 해서 최종 합격하게 된 케이스고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시면 다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응원합니다.